자, 평조야님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둘째 주 단기 스윙 관련돼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신청해주신 평생회원님들한테만 단기 종목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분들한테도, 이제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한테도 단기적인 종목을, 관심있게 보는 종목을 언급을 해드리려 방송을 열었으니까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뭐 레퍼런스가 어느 정도 쌓여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을 이용을 해서 한 1, 2년, 3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봤는데, 하루에 한 종목씩 드리면서 이렇게 매매를 해봤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시장 자체가. 근데 1년 동안 계속 일주일에 하나씩 따라 하신 분들은 나름 수익이 계속 괜찮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주일에 그래서 재작년에는 한 2종목 정도 드렸는데, 뭐 장이 좋으면 2종목으로 늘려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장이 좋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종목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일주일에 한 종목으로만 작년에 좀 해봤고요. 길게 보면 결국에는 수익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긴 했는데, 한 못해도 계좌 수익으로는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쁜 수익도 그러니까 나쁜 수익률도 아니고요, 그렇게 높은 수익률도 아니고 낮은 수익률도 아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은 TLB입니다. TLB는 이제 1, 2차 모두 매수가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뭐 제가 리딩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가격을 드리면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다 그러면 1차 목표가 절반 수익 실현하면 됩니다. 2차 목표가 왔다 그러면 2차 목표가 수익 실현하면 되고, 1, 2차 그러니까 10% 정도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 절반 5% 수익 실현, 뭐 10% 수익 실현, 이래서 합친 게 이제 한 7.8% 정도 합친 부분으로 수익 실현이 된 부분이고, 혹시라도 이제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다, 나스미드 같은 경우는 달성이 됐지만 아직까지 2차 목표가에 달성이 되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매수가보다는 높지만 1차 목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1차 목표가 달성이 되고 나서 이 종가 기준으로 매수가 2250원을 이탈을 한다 라고 하면, 그냥 종가 기준으로는 다 나머지도 수익 실현을 해서 안전마진을 확보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H는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고, 2차는 하락으로 인해서 목표가 매수가 이탈이 돼서 나머지는 그냥 안전마진으로 수익을 챙겼다. 그래서 5.6%의 절반이니까 한 2.8%, 한 3% 정도를 수익 챙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가 있는 종목이 이제 나스미디어 한 종목이 된 거죠.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언급을 해드리면, 시장 자체가 최근에 왜 못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언급을 해드릴게요. 뭐 미증시와 유럽 증시, 일본 증시는 괜찮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다우존스는 뭐 1월 2일 첫날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뭐 이틀 정도는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4일 동안 거래에 대부분 하락이었고, 지난 금요일 날은 기술적 반등 정도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진정을 시켜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S&P도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근데 이게 길게 보시면 거의 그 코로나 때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시장을 끌어올려 놨었던 고점 부근을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도 거의 근접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제일 강한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일본 시장과 유럽 시장도 나름 괜찮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한 무역 교역량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 역시, 항생 시장 역시 별로 좋지 않고,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경제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미 증시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중국 증시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흐름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상 보시면 거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고점 부근 때 임박을 한다라고 하면 1062포인트까지 1000포인트 이상은 상승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뭐 한 20-30% 정도 남아있는 흐름인 것 같고,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 못 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코스피도 마찬가지라 보시면 한 800포인트는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못 가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뭐 못 가고 있는 흐름은 역시나 뭐 여러가지 앞에서 얘기 잠깐 해드렸지만 중국에 대한 영향이 더 크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수급적인 흐름으로 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해야 되는데 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으니 개인만 매수를 해서는 지수를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흐름이고, 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는 하긴 하지만 3월에 인하를 할 거냐, 4월에 인하를 할 거냐, 뭐 5월에 인하를 할 거냐, 뭐 이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몇 포인트를 떨어뜨릴 것이냐라는 구체화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금리가 인상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 보기 장세 흐름이 이어져서 이번 주에 대한 단기 수익 관련된 부분에 제목은 이벤트의 기대라고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별론데 다양한 이벤트들이 현재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 9일부터 12일까지인가요? CES 2024가 열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GPT 스토어가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굵직한 거는 이 두 가지 정도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픈 AI에서 이제 그러니까 챗 GPT라고 하는 이제 언어 채팅을 이용을 한 글을 이용을 해서 이 챗 GPT라는 AI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스토어처럼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스포처럼 만들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나는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GPT를 만들고 싶어. 그런 GPT가 뭐 흔히 말해서 영어 단어 말해주기 뭐 이런 GPT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 기존에 있는 GPT를 이용을 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 GPT랑. 그래서 그 GPT 스토어에서 대화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GPT 그런 영어 단어 말하기 위한 GPT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코딩 능력이 없지만 아이디어가 있어. 그런 분들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GPT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스토어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획기적이죠.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코딩을 하시는 분들만 쉽게 말해서 웹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어플리케이션이 괜찮다?
그러니까 유료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하면 이제 개인들이 과금 정액으로 결제를 한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GPT 스토어에서 나는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GPT를 만들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GPT가 괜찮대? 내가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GPT가 괜찮은 GPT를 만들었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또 사고팔고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대중성도 어떻게 보면 확보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수익성에 대한 모델로도 발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성은 코딩을 모르는 사람도 GPT 스토어에서 내가 원하는 GPT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수익성은 그동안은 다 무료였잖아요. 오픈AI는 다 무료였는데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GPT를 통해서 또 다른 뭐 커머스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광고를 해주는 부분과 연결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사이트나 뭐 이런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챗 GPT나 인공지능에 투자를 한 업체들이 이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SC 인베스트먼트도 결과적으로 GPT 쪽에 투자를 많이 한 그런 업체인데, 그 중에서도 챗 GPT가 투자를 한, 그러니까 챗 GPT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한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DESF와 AI 챗봇 튜닛에 투자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그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셀바스 AI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이건 이제 MS와 뭐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챗 GPT가 결국엔 오픈 AI 지분을 가지고 있는 MS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T를 이용을 하고 있는 온디바이스 기업들도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 온디바이스를 결과적으로는 잘 이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부품들,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DSC 인베스트먼트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투자한 업체에 대한 이슈가 있다. 그래서 3,205원에서 3,105원 분할적으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떠서 시작을 한다, 한 3,300원이나 400원 정도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 굳이 뭐 매수를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주가 있으니까 매수 불발로 하고 또 매수하시면 되는 거니까 굳이 뭐 3, 4%, 4, 5% 뜨는데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3, 4%, 4, 5% 떠서 올라갔다가 이제 하락을 한다. 하락을 하면 그 하락을 해서 당일날 매수가에 근접하면 사지 마시고, 다음날이나 다다음 날까지도 매수가 언저리까지 온다 라고 하면 분할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뜨면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그냥 매수 불발로 그날로 이제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날로 정리를 할게요. 그날로. 그래서 1차 목표가 3,340원, 2차 목표가 3,510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3,310원 뭐 잡으면 1차 목표가 잡으면 3,500원까지는 뭐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흐름이 이제 다음 주에 GPT 스토어가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뭐 어떠한 이제 결과론적인 부분이 좀 잘 나와야겠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